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8월 12일의 경기 첫 번째로 NC와 롯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NC 루친스키 선수 그리고 롯데 스트렐리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NC의 루친스키 선수. 올 시즌 루친스키 선수는 16경기 선발 등판에서 11승 1패 그리고 2.31의 방어율, 101과 3분의 1이닝 동안 85개의 피안타, 91개의 탈삼진, 총 26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루친스키 선수죠. 이번 시즌 KT와 두산을 상대로 이때 각각 한 번씩만 무너지고 이때 한 번씩만 무너졌고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던 루친스키 선수입니다. 직전 경기도 한화를 상대로 이때 6개의 이닝 동안 단 1개의 실점 호투를 하였던 루친스키죠. 하지만 볼넷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전에도 6월부터 무사사고 경기는 단 한 경기도 존재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출루를 허무하게 허용하는 것만 조심한다면 좋은 피칭 이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루친스키 선수죠. 피안타율은 우타자에게 2할 1푼 4리 그리고 좌타자에게 2할 4푼으로 양쪽 다 약점 없이 균일하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친스키 선수의 구종을 살펴보시면 구종 중에서 직구와 그리고 이 스플리터를 제외한 모든 구종이 스플리터를 제외한 모든 구종이 2할 초반대에서 1할 중반대까지 포진해 있죠. 따라서 대부분의 구종이 원하는 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롯데를 상대로 처음 등판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스트렐리라는 점에서도 본인이 승리를 쉽게 챙겨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어서 상대 롯데 스트렐리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렐리 선수는 시즌 17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방어율은 1.99, 6승 3패, 108과 3분의 2이닝 동안 79개의 피안타를 맞으며 탈삼진은 111개를 잡고 있고 볼넷은 26개로 볼 3비가 4를 넘긴 리그의 거의 유일한 선발 투수인 스트렐리 선수이며 자책점은 총 24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C를 상대로 이때 한번 고전하는 모습 보여주었던 스트렐리 선수죠. 이때는 5개의 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당했었던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NC의 타격이라면 분명 내일은 해볼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6월 마지막 등판부터 조금 페이스가 꼬이기 시작했던 스트렐리 선수였으며 NC전을 치른 이후에 본인의 페이스를 점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직전 경기까지 계속해서 잘 이어져 왔죠. 역시나 스트렐리 선수는 분명 본인의 몫을 해주는 선수이며 좋은 컨디션의 스트렐리는 이닝당 탈삼진이 1개가 넘어가면서 탈삼진 능력도 보유했기에 아직까지는 공략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죠. 특히 우타자에게는 1할 7푼 8리로 이렇게 피안타율 또한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런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 또한 해주면서 우타자에게 더더욱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렐리 선수의 주무기인 이 슬라이더가 아주 잘 먹혀 들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타자들은 공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수 스스로 본인의 공에 자신감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주네요. 자, 이제 팀 전체로 봤을 때는 갈 길이 바쁜 양 팀이죠. 롯데는 KT와 기아의 뒤를 바짝 추격하며 5위 와일드카드 순위권의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NC는 어느새 키움에게 1위 자리까지 거의 다 추격이 되어진 모습이기 때문이죠.
분명 양 팀이 1선발 카드를 교차로 발표하면서 한 경기씩 우선 이기고 가자 이렇게 판단하여 승부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정면 승부를 이번에는 택했습니다. 두 팀 다 이번 경기를 잡으면 남은 3차전도 분명 승리를 챙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롯데 타선이 확실히 짜임새가 있어졌죠. 거기에는 정훈, 한동희, 마차도, 안치홍의 살아난 타격이 일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롯데가 부진할 때에는 분명 방금 언급드린 4명의 타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5번 타순이 지나고 난다면 타격에서 일체 기대를 할 수 없었던 롯데의 타선이 어느 순간 쉴 틈 없이 때릴 수 있는 타선이 되면서 공격 야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들의 활약도 괜찮았죠. 반면 NC는 불펜의 문제점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롯데는 필승조가 확실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최근 NC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근거를 들 수 있으며 이번 시즌 게다가 2승 2패의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으며 게다가 롯데 홈이라는 점에 따라서 롯데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롯데 상승세에 팬들이 응답하여 최근 이루어진 올스타전 투표에서 몇 년 만에 롯데 선수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는 점도 롯데의 상승세를 대변하는 것 같네요. 이어서 같은 날 SK와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박종훈과 쿠에바스 선수로 발표가 났는데요. 박종훈 선수 먼저 살펴보시면 이번 시즌 15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6패, 방어율은 4.96으로 81과 3분의 2이닝 동안 80개의 피안타, 81개의 탈삼진, 총 45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선수는 SK에서 이건욱과 함께 그나마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선발 투수죠. 7월 경기에서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3번의 퀄리티 스타트와 나머지 2경기도 본인의 몫은 해주었다 이렇게 평가될 만한 피칭을 하였죠. 7월 30일 이때가 마지막 피칭이었고 11일간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마운드에 서게 된 박종훈 선수입니다. 좋은 피칭을 해오고 있는 박종훈 선수이지만 KT를 상대로는 6월 달에 한번 낭패를 보고 말았죠. 역시나 언더핸드 투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고면에서 흔들릴 때가 있는 박종훈 선수이기 때문에 위기를 스스로 자초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7월 5번의 등판에서 이때는 총 29개의 이닝 동안 볼넷이 16개가 나왔다는 점도 방금 말씀드린 점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심 패스트볼을 제외한 나머지 구종들의 실제 피안타율은 준수한 편에 속하면서 좌우타자 피안타율도 2할 중반대로 잘 유지하고 있으며 전매 특허인 이 떠오르는 커브볼은 아직까지 이 체인지업과 주무교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어서 상대 쿠에바스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에바스 선수 올 시즌 13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3패, 방어율은 3.89로 76과 3분의 1이닝 동안 67개의 피안타 그리고 61개의 탈삼진 총 33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네요. 쿠에바스 선수 부상 복귀 이후에 6경기 동안 총 등판을 해오면서 4승 1패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가끔 흔들리며 이렇게 볼넷을 다량 내보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에 반해서 무사사고 경기도 2경기나 있을 정도로 변화구의 릴리스 포인트만 잡히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피칭을 하는 쿠에바스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등판은 7월 31일 이때 더위로 인해서 조기 강판을 하였던 SK전이 되었던 쿠에바스 선수입니다. 체력적인 문제와 게다가 상대성에서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쿠에바스 선수죠.
그때 강판 직전까지 3회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볼넷을 4개나 허용했던 쿠에바스 선수죠. 하지만 능력은 있습니다. 특히 우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1할 9푼 5리로 분명 SK의 핵심 타자들에게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쿠에바스 선수죠. 쿠에바스 선수는 아무래도 이 슬라이더 그리고 커브가 핵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구 구사율이 5개의 구종을 굉장히 골고루 던지는 편에 속하는 쿠에바스 선수. 쿠에바스 선수는 따라서 호투의 여지가 분명히 이렇게 공략을 어렵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를 상대로 호투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며 이전과 같은 이러한 재고난주로 인한 연속 투구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전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매치업입니다. 분명 박종훈은 호투를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특히 언더스로를 상대로 황재균, 유한준 그리고 박경수, 장성우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죠. 즉 로하스 그리고 또 조용호의 활약이 중요시 여겨지며 위와 같은 라인업이 구축되었을 때는 타격의 흐름이 이렇게 끊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KT의 직전 라인업이죠. 따라서 이렇게 구축이 된다면 의외로 저득점 경기가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경기 후반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승리 자체는 KT 쪽으로 쏠리는 듯 하지만 경기 초반에는 방향을 알 수 없을 만큼 박종훈 선수가 제구에 난조가 없다면 좋은 피칭을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여지죠. 같은 12일날 기아와 LG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무룩스 선수와 임찬규 선수로 발표가 났죠. 홈과 원정을 바꾸어 곧바로 다시 맞붙게 된 두 투수입니다. 먼저 기아의 브룩스 선수. 브룩스 선수는 올 시즌 16경기 선발 등판에서 7승 3패, 방어율은 2.32, 104와 3분의 2이닝 동안 92개의 피안타, 82개의 탈삼진, 총 27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올 시즌 큰 흔들림 없이 꾸준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브룩스 선수인데요. 6월달 모든 경기에서 3실점 이하의 좋은 피칭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브룩스 선수였지만 득점 지원이 부족해서 최근 5경기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때는 패배를 많이 가져가지 못했었죠. 따라서 또한 직전 경기 LG와의 홈 경기에서도 이닝을 8개 동안 단 1개의 실점으로 LG 타수들을 완전히 압도하였던 브룩스 선수였습니다. 이번 시즌 LG를 상대로 2경기 등판해서 합쳐서 총 14개 이닝 동안 통산 3개의 실점으로 좋은 모습 또한 이어나가고 있죠. 피안타율도 보시면 우타자에게는 2할 7리의 피안타율 기록 중에 있고요. 따라서 압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황이고 좌타자에게는 현재 2할 7푼 6리로 3할이 넘었던 피안타율을 계속해서 낮추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구종별 피안타율에서 피안타율이 높게 나오는 이 커브와 그리고 체인지업 이 2개 구종에서 이 부분에서 좌타자에게 사용이 되는데 이 2개의 구종이 맞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많이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직구, 슬라이더는 각각 2할 3푼 4리, 2할 1푼 1리로 아주 좋기 때문에 9위로 분명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기량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어서 상대 임찬규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규 선수 시즌 14경기 선발 등판해서 7승 4패 그리고 방어율은 3.94로 80개 이닝 동안 77개의 피안타, 73개의 탈삼진, 총 35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네요. 7월
직전 3경기에서 모두 호투를 했던 임찬규 선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은 많아 보이는 볼넷 정도이며 직전 기아와의 경기에서도 이때도 피홈런 2개, 볼넷 5개는 굉장히 뼈아팠던 임찬규 선수였죠.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지금은 이할이 안 되는 만큼 기아의 중심 타선인 좌타자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해주어야 하는 임찬규 선수인데 기아 우타자 상대로 이번 시즌 좋지 못하죠. 나지완이 이번 시즌 4타수 3안타, 그리고 김선빈이 또한 4타수 2안타, 볼넷 2개, 한승택이 이어서 또한 4타수 3안타 1홈런을 기록하면서 임찬규에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다 이어서 더 살펴보시면은 방금 전에 또한 여기 유민상 선수가 5타수 2안타도 기록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런 모습이 길어지면서 임찬규 선수가 이닝을 길게 끌고 가자는 모습도 사라졌는데 여전히 LG가 임찬규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아를 상대로 5월 30일에 이때 재구 난조로 볼넷을 남발하면서 조기 강판 당하였고 직전 경기도 양상은 비슷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임찬규 선수가 탈삼진이 꽤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임찬규 선수의 구종 중에서는 특히 커브가 그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23.1%의 투구 구사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커브 구사율은 상승하고 있을 만큼 자신감 있는 구종입니다. 피안타율도 보시다시피 1할 8푼 2리로 아주 낮으며 타자들의 헛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구종입니다. 결국 내일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볼넷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임찬규 선수의 피칭입니다. 아무래도 선발 싸움과 상대성에서는 LG가 밀려버리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LG의 타격의 장점을 살려야 하는 1차전이었는데 결국 타격도 기아에게 밀렸으며 김선빈, 최형우, 나지완이라는 기아의 핵심 전력에 LG의 투수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 매치업은 분명 시즌 순위 싸움에 정말 중요한 매치업이죠. LG와 기아, KT, 롯데가 서로 물리는 추격전에 있는 상황에서 순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위닝 시리즈를 확보해야 하는 양팀이며 매치업만 좋다면 수입도 노려볼 만한 기아입니다. 결국 타격 분위기와 선발에서 내일은 기아가 앞선다고 할 수 있으며 박준표 선수의 부상 이탈은 아쉽게 되었지만 결국 브룩스가 긴 이닝 끌고 가준다면 홍상삼과 전상현이 막아줄 수 있는 기아에게 충분하다고 보여짐에 따라서 기아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